영화로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입학식에 지각한 준경.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라이네. 준경이는 시험 시간에도 지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료 5분을 남겨놓고 문제를 다 풀어버리죠. 자, 답안지 걷어. 전나는 천재다. 수학 천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적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뜨거운 게 적어라. 심지어 과학고로 전학 갈 수 있는 기회도 마다하죠. 저 또라이는 천재다. 준경이가 몰두하는 일이란 청와대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대체 준경이는 왜 계속 지각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준경이의 편지에 담긴 사연이란 대체 뭘까요? 준경이가 사는 곳은 찻길도 없는 외딴 시골 마을입니다. 오갈 수 있는 길이란 기찻길밖에 없죠. 학교에 가려면 걸어서 기찻길을 지나 기차를 탄 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긴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준경이는 누나와 함께 매일 왕복 5시간의 등하굣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준경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 기찻길은 기차가 지나다니는 위험천만한 길이죠. 게다가 기차역이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언제 기차가 지나갈지 모르는 위험을 늘 감수해야 했습니다. 준경이의 소원은 하나뿐인 누나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차역이 생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계속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간이역 하나라도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대통령님 보시소. 우리 마을에는 길이 없니다. 진짜로 차가 다니는 길이 없고 기찻길만 있는데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시소. 하지만 기관사로 일하는 아버지는 가당치도 않다며 면박을 줄 뿐입니다. 아주까지 간이역 타령하는 게 제정신이라. 무뚝뚝한 아버지의 표상과도 같은 기관사 태윤. 부자지간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버지 옷 안 갔나? 니는 얼굴이 잘생겨서 괜찮다. 준경의 누나 보경. 늘 준경의 곁에서 준경이를 아끼고 돌보는데요. 정준경, 니 내복 안 입었지? 됐다. 그러다 알아 죽는데. 준경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아 왜? 니네 좋아하나? 준경이의 비범함을 알아본 라희는 준경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요. 준경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내 도와줄까? 간이요. 전화 안 했나? 우리 아빠 국회의원인 거. 두 사람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며 대통령배 수학경시대회에 응시하기도 하고요. 여의치 않자 아예 서울로 가겠다며 호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청와대 찾아갈까? 그래 가자. 그리고 두 사람의 풋풋한 로맨스도 깊어가죠. 비행 청소년 액션이네. 비디오. 에로. 맨날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아 낑기는 것 같다 이거. 해야지. 마침내 나라의 허락을 받은 준경. 그런데 허락만 해줬지 지어주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 예산 확보해서 땅 사고 뭐 건물 짓고 하려면은 뭐 그게 또 한마디로 간이역은 세워줄 건데 지금 당장 돈은 없다는 거네. 뭐 이랬든 나라에서 허락한 거 있겠네. 그냥 우리가 지부시도. 그러자 준경은 아예 직접 지어보자고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고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간이역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무뚝뚝했던 기관사 아버지, 준경, 준경의 누나 보경, 이 가족에게 담긴 가슴 먹먹한 사연이 간이역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길에 어른하고 마실 때는 잔을 돌려서 마시는 길에 몸을 이래 돌리라고 몸을 아이고 야야. 준경이네 마을에 기차역이 없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용객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간이역이란 명칭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붙여지는데요. 간이역이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규모가 아주 작은 역을 말합니다.
영무원이 배치되지 않기도 하죠. 그 모든 건 바로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있는 역도 폐쇄하는 마당에 간이역을 새로 짓는다는 건 효용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인데요. 영화는 우리네 삶에 있어서 효용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간이역을 지키는 내용이 공중파 TV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정도니까요. 간이역의 가치란 효용 그 이상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지고 보면 준경이가 서울에 있는 과학고에 진학할 기회를 마다하는 것도 준경에게는 성공이라는 양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영화는 1988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건립한 경북 봉화의 양원역을 소재로 합니다. 영화에서 정부는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에 간이역 건립을 허가는 해주지만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란 바로 88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국가의 역량이 올림픽에 집중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디테일은 올림픽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 했던 관주도적인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요즘 젊은 관객들로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회상을 흥미로운 시각으로 관조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손편지, 우체통, 문방구, 게임기, 비디오 테이프, 교련복, 전화기, 2층 양옥집, 김한선의 노래. 영화는 이렇게 레트로적 감성을 물씬 풍기는 장치들을 활용해서 옛 시절을 아련하게 추억하게 하는데요. 이런 기법은 최근 한국 영화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그 시기는 지금만큼 모든 게 풍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통이나 통신수단의 미비는 이 영화에서처럼 때로 누군가에게 큰 불행이자 평생 흉터로 남을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죠. 그럼에도 영화는 그 시대의 아름다운 인상을 포착해내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건 모든 것이 풍족해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한 지금, 그 옛날을 좋았던 시절로 각색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바람을 영화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서라도 기차역을 만들겠다는 준경이의 꿈은 그저 치기 어린 소년의 바람만은 아니었는데요. 준경에게 있어 기차역이란 상처에 덧바르는 연고와 같은 것이자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해주는 디딤돌과도 같은 것이었죠. 준경이의 또 다른 꿈은 우주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 천재였던 준경에게 꾸지 못할 꿈은 아니었죠. 하지만 준경이는 어린 시절 입은 상처 때문에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준경에게 라희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꿈을 이루면 뮤즈가 되겠다는 내 꿈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그저 청춘 남녀의 연애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화의 메시지와 연결되는데요. 영화 말미에 준경이가 꿈을 이룰 때 비단 준경이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누나의 상처도 치유됩니다. 영화의 제목은 중의적입니다. 대통령께 편지를 넣어 일이 성사되도록 했다는 것, 게다가 주민들이 직접 기차역을 지었다는 건 상식밖에 놀라운 일이기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화 말미에 준경이가 자신의 힘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뤄내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남부러울 게 없는 국회의원의 딸 라희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시골 소년 준경에게 반해서 사랑을 이룬다는 것도 기적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차가 내는 경적 소리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찻길은 있지만 기차역이 없던 외딴 마을에 기차가 기적 소리를 내며 들어오는 장면이란 그 자체가 기적인 셈이죠. 영화는 이렇게 선의로 무엇인가를 계속하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란 단지 성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나지막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은 내 주제에 뭘 꾸미러? 꿈꾸는 게 뭐 어때서? 그냥 만드시도. 그냥 우리가 지부시도. 준경 학생 이야기를 기사로 한번 실어볼까 해서. 준경이는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도망치는 거라 또 도망치는 거냐고. 내가 이 양원역을 왜 그래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 영화는 우리에게 소중한 꿈을 꾸라고,
그 꿈을 간직하라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응원가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란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죠.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